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입니다. 오늘 11월 23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12명이 늘어난 총 7,6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증가폭이 급격히 커지더니 일주일도 안 돼 지난 8월 대유행의 최다 확진자 수를 넘어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대폭 늘어난 지난 한 주의 경우 고위험 군인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20%를 넘었고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도 17.7%를 나타냈습니다. 무증상자도 여전히 전체의 24.2%를 차지해 4명 중 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대유행이 특정 거점으로부터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었다면 이번 감염은 생활 감염을 통한 전방위 확산이 특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지난 8월 12일부터 최근 11월 20일까지 확진자 다수가 발생한 시설 총 2,514건을 분석해 보니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종교시설이 911건으로 36%를 차지하고 직장 내 감염이 556건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과 병원 등이 354건으로 14%를 차지하고 기타 실내 체육시설이 183건, 식당 및 카페가 143건, 방문 판매업이 116건, 목욕장업이 9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파 양상의 공통된 특징은 마스크 착용이나 1, 2m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가 어려운 산밀 환경에서 밀집, 밀폐 환경에서 접촉과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 방역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와 발맞춰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 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추어 가겠습니다. 첫째, 종교시설입니다. 2단계에서는 정규 예배, 법회, 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 법회, 미사로 전환해 주셨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둘째는 직장 내 감염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제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상황이 엄중합니다.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합니다. 또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 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 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데이케어 센터의 외부 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더욱 강화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 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실내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합니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 금지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식당과 카페입니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20일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합니다. 여섯째, 방문 판매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 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로 종료해야 합니다. 일곱째,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 작업은 음식 섭취 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서 한증막 운영도 금지하고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 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여덟째, 나머지 3개 시설은 최근 확진자 발생은 많지 않지만 수능 및 대학별 논술 면접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래 연습장, PC방, 학원입니다. 노래 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을 공고하겠습니다. PC방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학원의 경우 음식 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20시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1.3%이고 서울시는 61.9%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53개 중 42개를 사용 중으로 즉시 가용 병상이 11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4곳을 운영 중으로 가동률은 60.6%입니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4곳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지만 이대로 가다간 공공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도 없는 공공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총력을 다해 확산세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 초부터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중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합니다. 방역 전면전, 총력전의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더는 후퇴할 것도 머뭇거릴 새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은 나와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추워도 2시간에 한 번씩 환기하기, 아쉬워도 송년 모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기,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설마에도 의심되면 즉시 검사하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철저히 하기, 연말연시 이 5대 시민행동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곳에 코로나 위험이 잔존해 있을 수 있다는 각별한 경계심으로 불료불급한 외출, 만남,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사와 회식 자리에선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만큼 올 연말은 일체의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모임 없는 연말만이 일상에 있는 새해를 가능케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점차 이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중교통 운행도 연말 모임과 심야 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단축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들께 충분히 안내한 후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하겠습니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 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11월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시까지 전면 금지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시는 수능은 물론 전국적인 이동이 이루어지는 대학별 논술 면접에 대비한 특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시교육청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TF를 가동하고 시험 단계별 특별 집중 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의 중점 관리 시설을 집중 방역하고 입시 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개소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래 연습장과 PC방, 영어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부터 종사자의 복무 강화와 직장 내 방역을 선도해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수험생이 있는 직원은 수능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인 이상의 외부 식사와 회식은 엄격히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일상의 쉼표가 코로나 확산의 쉼표로 전국엔 마침표로 이어지도록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희생과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 당국에 협조해 주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님들도 해석 좀 해주시죠. 같이 나오시죠. 더. 예. 이 뒤로. 됐어. 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질문 내용입니다. 먼저 이투데이 홍희석 기자의 질문과 한국일보 양선중 기자의 질문, 그리고 서울경제 이지성 기자의 질문을 묶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영업이 제한되는데 전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은 총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민노총이 25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24일부터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인데 민노총 집회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요? 그리고 정부의 2단계 외에 서울시에서는 더 강화된 조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위험시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체적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6,68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업종별로 제조, 문화예술 등 위기 업종에 대해서 553억 원이 특별 지원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에서 새 희망 자금이라는 이름의 지원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노총에서 예정된 25일 집회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표해 드린 대로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는 24일 0시부터 금지 조치됩니다. 민주노총에 지금의 그 코로나 확산세 등을 고려해서 25일 집회는 자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2단계 조치 외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조치상을 발표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에 관한 질문이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서울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중점 시설에 대해서는 핀셋 방역 대책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 협회나 단체, 우리 종사자 여러분들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그래서 일상생활의 유지가 계속 가능하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일보 양승준 기자의 질문입니다. 노량진 임용학원 관련 확진자 중 70명 이상이 수강생입니다. 수강생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는데 역학조사 결과 당시 학원 혹은 강의실 수업 환경이 어땠는지요? 체육 실전 모의고사반 수업 관련으로 알려졌는데 산밀 환경 외에 마스크 착용 등 어떤 점이 방역에 취약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노량진 임용학원의 경우 지금 교실 내 책상 간 간격이 좁아서 밀집도가 높았고요.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밀폐도 역시 높았던 상황이고 1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수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한 공간에 머물러 있어서 지속도 또한 높은 환경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실제 내부에 CCTV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3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